진입로도 좋고 집도 잘 지어진 것 같고 대지도 잘 조성이 되어 있고 전원주택이 몇 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원주택 바로 뒤에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알부TV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상가 사기 분양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렸고요. 오늘은 전원주택이나 타운하우스 사기 분양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운하우스는 전원주택과 좀 다르긴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가 전원주택이라는 이름으로 통틀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주택은 그 코로나 시기 이후로 2020년도, 21년도 굉장히 이제 인기가 많아진 그런 이제 주거 형태죠. 그런데 전원주택도 잘 알아보셔야지 그냥 구매하셨다가 그냥 분양받으셨다가는 사기당하기 십상입니다. 제가 한번 여러 가지 경우를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일 먼저 잘 따져보셔야 될 게 이제 실제로 그 건물이 지어지느냐, 주택이 지어지느냐, 지어져서 준공까지 잘 되느냐, 그것을 잘 따져보셔야 됩니다. 생각보다 전원주택이 이제 막상 분양을 받겠다고 이제 가보시면 땅은 잘 다져져 있는데 막상 건물이 지어지고 준공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산이었으면 나무를 벌목을 했을 테고요. 논이나 밭이었으면은 이제 형질 변경을 해서 이제 대지로 만들어 잘 놨겠죠. 그래서 이제 막상 가서 보니까 땅이 잘 만들어져 있고 이제 금방이라도 주택이 올라갈 것 같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실제로 건물이 지어지고 준공이 되기까지가 굉장히 넘어야 될 산이 많습니다. 전원주택은 그래서 그것들을 다 꼼꼼히 살펴보시고 실제로 진짜 건물이 올라갈 만한지 준공이 잘 될런지를 확인해 보셔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첫 번째 조심하셔야 될 점입니다. 당연히 먼저 준공이 다 돼서요, 완전하게 이제 건물이 다 갖춰진 공사가 다 끝난 그런 건물을 매매하시면 사실 제일 이제 편하시겠죠. 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보실 게 제가 이제 상담했던 그런 경우들을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저한테 이제 물건을 한번 봐달라고 부탁을 하셔서 제가 이제 가서 봤는데, 건물도 잘 지어져 있는 것 같고요. 대지도 잘 조성이 되어 있는 것 같고, 진입로도 좋았고, 남향도 괜찮았고, 향도 괜찮았고요. 그런데 그 진입로가 문제였습니다. 그 타운하우스였는데, 타운하우스까지 이제 진입하는 그 진입로가 그 타운하우스 다른 소유자의 개인 사유지 땅에 진입로가 있었어요. 그런 경우에는 그런 사유지 땅에 진입로가 만들어진 경우이기 때문에 그 사유지 주인이 그 진입로를 사용하지 않게 사용을 하게 허가를 해줘야 되는데 허가를 해주지 않으면 굉장히 사용하기 힘든 그런 길이 되어버립니다. 한마디로 맹지가 아닌 맹지처럼 되어버리는데요. 물론 민법상에 주의토지 통행권이라는 그런 권리도 있지만 사실 그렇게 편리한 권리가 아닙니다. 길이 생각보다 그렇게 사유지 길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항상 그 앞에 진입로가 누가 주인인지를 꼭 확인해 보시는 요런 것도 좀 필요합니다. 자, 또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은 또 이제 어떤 분께서 전원주택을 또 구매하려고 한다 하셔가지고 이제 부탁을 해서 제가 가봤는데 거기도 집이 좋아요. 진입로도 좋고 집도 잘 지어진 것 같고 대지도 잘 조성이 되어 있고 전원주택이 몇 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원주택 바로 뒤에 군부대가 있었어요. 그 군부대가 굉장히 큰 문제가 됐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는 뭐가 문제냐면은 인터넷으로 지도를 보면요, 군부대는 표시가 안 됩니다. 군사보호시설이기 때문에 그냥 숲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군부대도 없고 굉장히 산으로 둘러싸여서 쾌적한 공간일 것 같단 말이죠. 근데 막상 가서 보니까 군부대가 있었고, 실제로 제가 가서 보니까요, 그때 군부대에서 이제 사격훈련이 있어서 여기 총소리도 났습니다. 거기다 대포를 쏘면 대포 소리도 들리겠죠. 군부대 옆에는 살기가 아무래도 좀 힘들겠죠. 그리고 이제 땅의 가치도 높게 평가되지는 않을 겁니다. 자, 이런 것도 꼭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될 그럴 점이 되겠습니다. 이제 또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또 재밌는 경우인데요. 어떤 타운하우스가 서울과 굉장히 가까운 역세권이라는 이름으로 홍보를 많이 했었어요. 심지어 KTX도 지나가고요. 또 경전철도 닿는 그런 역세권의 타운하우스가 지어진다 해서 이제 인기도 굉장히 많고 관심도 많았는데, 제가 가서 이제 현장을 딱 보니까요. 진짜 역세권은 역세권이긴 한데, 너무 가까운 역세권이었습니다. 이 타운하우스 집들이 다 어디에 있었냐면 철길 옆에 있었어요. 철길 옆이니까 KTX나 경전철, 전철이 지나갈 때마다 그 소음과 진동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었죠.
역세권이어도 너무 지나치게 가까운 사람이 살지 못하는 역세권이었기 때문에 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은 아무리 뭐 방음벽을 잘 세우고 한다고 하더라도요, 소음을 차단할 수도 없고요, 또 그 진동은 어떻게 할 겁니까? 뭐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뭐 그 밖에 뭐 근처에 뭐 공장이 있거나 또 송전탑이 있거나 이런 경우도 많이 있었고, 또 의외로 또 잘 안 보이는 게 축사입니다. 뭐 전원주택 사시는 분이 이제 축사는 많이 피하고 싶으시잖아요. 근데 축사가 뭐 대규모, 대형 축사는 사실 눈에 금방 잘 띄는데, 소규모 축사는, 소형 축사는 잘 눈에 띄지도 않을 뿐더러 또 거리가 뭐 한 500m 정도 떨어져 있다 하면 500m는 또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거리잖아요. 그러면 또 안심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 또 계절에 따라서 500m 떨어져 있고 1km 떨어져 있어도 냄새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가축이 뭐 소가 사는지, 소를 키우는지, 돼지를 키우는지, 닭을 키우는지도 한번 보셔야 될 테고, 냄새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 규모도 보셔야 되고, 축사가 있는지도 잘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물론 뭐 새로 지어지는 축사는 요즘 축사도 다 허가를 받고 정해진 곳에 지어져야 되기 때문에 쉽진 않겠지만, 예전부터 있던 축사는 여전히 남아있는 게 곳곳에 있거든요. 그래서 축사도 좀 살펴보셔야 되고, 이건 굉장히 이제 흔한 경우가 되겠죠. 네, 지금까지 전원주택 또 타운하우스 조심하셔야 될 점 제가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사실은 이제 현장마다 컨디션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제 이 외에도 여러 가지를 좀 고려해 보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몇 가지 사례를 말씀 좀 드렸는데, 제가 사실 전원주택이나 타운하우스 많은 분들을 제가 구해드렸습니다. 이제 그분들이 아직까지도 저에게 이제 고맙다고 연락을 주고 계시는데요. 전원주택이나 타운하우스는 잘만 고르시면 사실 좋고 이쁘고 멋진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잘 찾아보시면요, 진짜 나만의 예쁜 전원주택, 나만의 멋진 타운하우스 구매하실 수도 있으니까요, 여러 가지 고려하셔서 한번 잘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은 뭐 저처럼 어떤 뭐 전문가한테 뭐 상담을 받으셔도 되고요, 어떤 좀 양심적인 뭐 분양 담당자와 상담을 해보셔도 될 테고요. 자, 좋은 물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제가 이제 좀 더 유익하고 알찬 내용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